여러분,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몸속에서 불이 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열이 나거나 빨갛게 붓거나 아픈 것도 아닙니다. 아무런 증상도 없습니다. 하지만 혈관벽에서, 뇌세포에서, 간세포에서 낮은 수준의 염증이 조용히, 끊임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의학계에서는 이것을 침묵의 불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침묵의 불이 심혈관 질환, 당뇨, 치매, 암, 관절염에 공통된 뿌리라는 것이 최근 연구들에서 밝혀지고 있습니다. 충격적인 사실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전 세계 사망 원인의 약 60%가 만성 염증과 관련된 질환입니다. 암, 심혈관 질환, 당뇨, 만성 신장 질환, 비알코올성 지방간 모두 만성 염증이 핵심 원인 중 하나입니다. 만성 염증을 줄이는 것이 가장 강력한 노화 예방이자 질병 예방입니다. 오늘 4가지 파트로 나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파트 1에서는 만성 염증이란 무엇이고 왜 무서운지, 파트 2에서는 만성 염증이 생기는 원인과 염증을 줄이는 생활 습관 7가지, 파트 3에서는 항염식품과 염증을 유발하는 식품, 파트 4에서는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항염 루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급성 염증과 만성 염증의 차이. 먼저 염증이 무엇인지 정확히 이해하셔야 합니다. 염증은 원래 우리 몸을 지키는 필수 방어 반응입니다. 상처가 나거나 세균이 침투하면 면역세포들이 달려와 손상 부위를 복구하고 세균을 제거합니다. 이 과정에서 열이 나고 붓고 아픈 것이 급성 염증입니다. 이것은 필요하고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문제는 만성 염증입니다. 만성 염증은 원래 끄져야 할 염증 반응이 꺼지지 않고 낮은 수준으로 계속 지속되는 상태입니다. 증상이 없기 때문에 본인은 전혀 모릅니다. 하지만 그 사이 혈관 내벽이 손상되고 뇌세포가 손상되며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고 암세포가 자라기 좋은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만성 염증과 주요 질환의 연결고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혈관 질환의 경우 혈관 내벽의 만성 염증이 동맥경화 플라크 형성을 촉진합니다. 당뇨의 경우 만성 염증이 인슐린 저항성을 높여 혈당 조절 능력을 떨어뜨립니다. 치매의 경우 뇌의 만성신경염증이 알츠하이머와 혈관성 치매의 핵심 원인으로 연구되고 있습니다. 암의 경우 만성염증이 세포의 DNA 손상을 일으키고 암세포가 증식하기 좋은 환경을 만듭니다. 관절염의 경우 관절의 만성염증이 연골을 서서히 파괴합니다. 만성염증의 경고 신호 7가지. 만성염증은 증상이 없다고 했지만 간접적인 신호들이 있습니다. 경고 신호 1. 이유 없는 만성피로. 만성염증 상태에서는 면역 시스템이 지속적으로 활성화되어 에너지를 과다 소비합니다. 충분히 자도 피곤하고 오전부터 기운이 없다면 만성염증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경고 신호 2. 원인 불명의 체중 증가. 만성염증은 인슐린 저항성을 높이고 지방 대사를 방해합니다. 먹는 양이 크게 늘지 않았는데도 체중이 계속 늘어난다면 만성염증이 원인일 수 있습니다. 경고 신호 3. 관절 통증과 뻣뻣함. 아침에 일어날 때 관절이 유독 뻣뻣하거나 여러 관절이 동시에 아프다면 만성염증이 관절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경고 신호 4. 소화 문제의 반복. 장내 만성염증은 과민성장 증후군, 복부팽만, 설사와 변비 반복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소화장애가 만성적으로 지속된다면 장내 염증을 의심해보세요. 경고 신호 5. 피부 트러블의 반복. 습진, 건선, 여드름이 반복된다면 만성염증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피부는 몸속 염증 상태를 반영하는 거울입니다. 경고 신호 6. 잦은 감기와 감염. 16편에서 말씀드렸듯이 만성염증은 면역자원을 소모하여 실제 감염에 대응하는 능력을 떨어뜨립니다. 감기에 자주 걸리는 것도 만성염증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경고 신호 7. 혈액검사에서 CRP 또는 ESR 수치 상승. 시반응성 단백질인 CRP와 적혈구 침강 속도인 ESR은 체내 염증 수준을 나타내는 혈액검사 수치입니다. 건강검진 결과지에서 이 수치가 높게 나왔다면 만성염증이 진행 중이라는 직접적인 신호입니다. 다음 건강검진 때 반드시 이 수치를 확인해 보세요. 파트 1. 중간 후킹. 만성염증은 아무 증상 없이 몸 전체를 망가뜨리는 침묵의 적입니다. 하지만 생활 습관을 바꾸면 충분히 줄일 수 있습니다. 파트 2에서 만성염증이 생기는 원인과 줄이는 생활 습관 7가지를 지금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파트 2. 만성염증의 원인과 줄이는 생활 습관 7가지.
만성염증은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습니다. 잘못된 식습관, 운동 부족, 수면 부족, 만성 스트레스가 수년에 걸쳐 쌓여서 생깁니다. 반대로 올바른 습관으로 서서히 줄여나갈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만성염증을 줄이는 7가지 핵심 습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성염증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 첫 번째는 잘못된 식단입니다. 트랜스지방, 정제 탄수화물, 설탕, 가공식품이 만성염증의 주요 시기 원인입니다. 두 번째는 복부 비만입니다. 내장 지방세포는 염증 유발 물질인 사이토카인을 직접 분비합니다. 내장 지방이 많을수록 만성염증 수치가 높습니다. 세 번째는 운동 부족입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항염 효과가 있지만 운동 부족은 염증 수치를 높입니다. 네 번째는 만성 스트레스입니다. 코르티솔이 지속적으로 높으면 염증 반응이 만성화됩니다. 다섯 번째는 수면 부족입니다. 수면 중에 항염 물질이 분비되는데 수면이 부족하면 이 과정이 방해됩니다. 여섯 번째는 장내 미생물 불균형입니다. 유해균이 많아지고 유익균이 줄어들면 장점막이 손상되어 장누수 증후군이 생기고 유해 물질이 혈류로 들어가 전신 염증을 일으킵니다. 염증을 줄이는 생활습관 7가지. 습관 1. 규칙적인 중강도 운동. 운동은 염증을 줄이는 가장 강력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운동을 하면 근육에서 항염 마이오카인이 분비됩니다. 마이오카인은 혈관 염증을 줄이고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며 뇌신경 염증을 억제합니다. 매일 30분 걷기나 자전거 타기 같은 중강도 운동을 꾸준히 하시면 4주에서 8주 내에 CRP 수치가 낮아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습관 2. 복부 지방 줄이기. 내장 지방이 염증 물질을 직접 분비한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허리둘레를 줄이는 것이 만성 염증 수치를 낮추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입니다. 식단 개선과 운동으로 복부 지방을 줄이세요. 체중의 5에서 10%만 줄여도 염증 수치가 의미 있게 낮아집니다. 습관 3. 충분한 수면. 수면 중에 뇌에서는 글림프 시스템이 작동하여 염증 유발 물질을 청소합니다. 또한 수면 중에 항염 사이토카인이 분비됩니다. 하루 7시간에서 8시간의 충분한 수면이 만성 염증 관리의 핵심입니다. 수면의 질을 높이는 방법은 4편 숙면 습관편을 참고하세요. 습관 4. 스트레스 해소. 만성 스트레스는 코르티솔을 지속적으로 높여 염증 반응을 만성화시킵니다. 매일 10분 명상이나 복식 호흡, 자연 속 산책으로 스트레스를 꾸준히 해소하세요. 특히 자연 속에서 걷는 것은 코르티솔을 낮추고 항염 효과를 높이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습관 5. 금연. 담배 연기는 강력한 염증 유발 물질입니다. 흡연은 전신 염증 수치를 높이고 항산화 능력을 떨어뜨립니다. 흡연자의 CRP 수치는 비흡연자보다 유의미하게 높습니다. 금연 후 수주에서 수개월 이내에 염증 수치가 낮아집니다. 습관 6. 과음 줄이기. 알코올은 장 점막을 손상시켜 장 누수를 일으키고 유해 물질이 혈류로 들어가 전신 염증을 높입니다. 또한 간에서 알코올을 분해하는 과정에서 활성산소가 대량 발생하여 산화 스트레스와 염증이 증가합니다. 음주량을 최소화하세요. 습관 7장 건강관리. 장내 유익균이 풍부할수록 장 점막이 건강하게 유지되어 유해 물질이 혈류로 새어나가는 것을 막습니다. 매일 발효식품을 드시고 식이섬유를 충분히 섭취하여 장내 유익균의 먹이를 공급하세요. 항생제를 복용할 때는 반드시 유산균 보충제를 함께 드셔서 장내 미생물 균형을 회복하세요. 규칙적인 운동, 복부 지방 줄이기, 충분한 수면, 스트레스 해소, 금연, 절주, 장 건강관리. 이 7가지가 만성염증을 줄이는 핵심 습관입니다. 이제 무엇을 먹느냐가 중요합니다. 파트 3에서 항염식품과 염증을 유발하는 식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매 식사가 염증을 줄이는 기회가 될 수도 있고 염증을 높이는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염증을 줄이는 항염식품과 염증을 높이는 식품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항염식품 TOP7. 첫 번째는 강황입니다. 강황의 커큐민 성분은 가장 강력한 천연 항염 물질 중 하나입니다. 염증을 일으키는 NF-KB라는 분자를 직접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카레 요리에 강황 가루를 넣어 드시거나 따뜻한 물에 강황과 꿀을 넣어 드세요. 커큐민은 흡수율이 낮아 후추와 함께 드시면 흡수율이 20배 높아집니다. 두 번째는 생강입니다. 생강의 진저롤과 쇼가올 성분이 강력한 항염 효과를 발휘합니다. 특히 관절 염증과
소화기 염증 완화에 효과적입니다. 생강차를 매일 한 잔씩 드시거나 요리에 적극 활용하세요. 세 번째는 등 푸른 생선입니다. 오메가3 지방산인 EPA와 DHA는 염증을 유발하는 아라키돈산과 경쟁하여 항염 작용을 합니다. 고등어, 삼치, 연어를 일주일에 2번 이상 드세요. 오메가3 보충제를 드실 경우 EPA와 DHA 함량이 높은 제품을 선택하세요. 네 번째는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입니다. 올리브 오일의 올레오칸탈 성분이 소염 진통제와 유사한 항염 메커니즘으로 작용합니다. 매일 요리에 올리브 오일을 사용하세요. 단 올리브 오일은 고온에서 발연점이 낮으므로 가열 조리보다는 샐러드 드레싱이나 완성된 요리에 뿌려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 번째는 블루베리와 베리류입니다. 안토시아닌과 폴리페놀이 풍부한 베리류는 강력한 항산화, 항염 효과가 있습니다. 매일 한 줌의 베리류를 꾸준히 드시면 CRP 수치가 낮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냉동 블루베리도 영양소가 그대로 보존되어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녹색잎 채소입니다. 시금치, 케일, 브로콜리의 풍부한 비타민 K, 마그네슘, 항산화 물질이 만성 염증을 줄이는데 효과적입니다. 특히 비타민 K는 혈관 염증과 골 염증을 줄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일곱 번째는 녹차입니다. 녹차의 EGCG 성분이 염증 신호 전달 경로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하루 두세 잔의 녹차를 꾸준히 드시면 만성 염증 수치를 낮추는데 도움이 됩니다. 염증을 유발하는 식품주의 목록. 첫 번째는 트랜스 지방입니다. 만성 염증을 가장 강력하게 높이는 식품 성분입니다. 마가린, 쇼트닝, 일부 과자와 패스트푸드에 들어있습니다. 성분표에서 부분 경화율을 확인하여 피하세요. 두 번째는 설탕과 액상 과당입니다. 과당이 많은 설탕과 단 음료는 간에서 처리되면서 염증 유발 물질을 생성합니다. 또한 혈당을 급격히 올려 산화 스트레스와 염증을 높입니다. 세 번째는 정제 탄수화물입니다. 흰쌀, 흰빵, 흰떡의 GI 지수가 높아 혈당을 급격히 올리고 이 과정에서 염증이 증가합니다. 네 번째는 오메가6 지방산이 과다한 식품입니다. 콩기름, 옥수수기름, 해바라기 씨유에는 오메가6 지방산이 풍부합니다. 오메가6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오메가3와의 비율이 중요합니다. 현대인은 오메가6을 과다 섭취하고 오메가3는 부족하게 섭취하여 염증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등 푸른 생선으로 오메가3을 보충하고 콩기름 사용을 줄이세요. 다섯 번째는 가공육입니다. 소시지, 햄, 베이컨의 방부제와 포화지방이 염증 수치를 높입니다. 강황, 생강 등 푸른 생선, 올리브 오일, 베리류, 녹색 잎채소, 녹차로 항염 식단을 구성하고 트랜스 지방, 설탕, 정제 탄수화물, 가공육을 줄이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제 마지막 파트입니다.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항염 루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파트 4 오늘 당장 실천하는 항염 루틴. 좋은 습관을 알아도 실천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항염 루틴은 오늘부터 바로 시작하실 수 있는 것들입니다. 하루 루틴으로 만들어 놓으면 의지력 없이도 자연스럽게 실천할 수 있습니다. 아침 항염 루틴. 기상 후 첫 번째 할 일은 물 한 잔 마시기입니다. 밤사이 쌓인 노폐물을 씻어내는 효과가 있습니다. 여기에 레몬즙 반 개를 짜서 넣으면 비타민C가 더해져 항염 효과가 높아집니다. 아침 식사에는 귀리죽에 냉동 블루베리 한 줌과 호두 5알을 올려 드세요. 귀리의 베타글루칸, 블루베리의 안토시아닌, 호두의 오메가3가 아침부터 항염 작용을 시작합니다. 식사 후 15분에서 20분 햇볕을 쬐며 산책하세요. 비타민 D 합성과 함께 걷기에 항염 마이오카인 효과까지 얻을 수 있습니다. 점심 항염 루틴. 점심 식사에는 채소를 절반 이상 채우세요. 브로콜리, 시금치, 양배추 같은 십자화과 채소를 포함하시면 더욱 좋습니다. 단백질은 등 푸른 생선이나 두부로 하시고 밥은 현미밥이나 잡곡밥으로 드세요. 요리에는 마늘과 강황을 적극 활용하세요. 식사 후 따뜻한 녹차 한 잔을 드시면 소화를 도우면서 항염 효과도 얻을 수 있습니다. 저녁 항염 루틴. 저녁 식사는 취침 3시간 전에 마치세요. 늦은 저녁 식사는 소화 과정에서 염증을 높입니다. 저녁에는 특히 단 음식과 정제 탄수화물을 줄이고 채소와 단백질 위주로 드세요. 식사 후 생강차 한 잔을 드시면서 하루의 스트레스를 해소하세요. 취침 1시간 전에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10분 명상이나 복식 호흡으로 몸과 마음을 이완시키세요. 주간 항염 계획. 매주 최소 2번은 등, 푸른 생선을 드세요. 매주 2번에서 3번은 김치, 된장찌개, 청국장처럼 발효식품이 포함된 식사를 하세요. 주 3회 근력 운동으로 근육을 자극하여 마이오카인 분비를 촉진하세요. 매주 하루는 자연 속에서 걸어보세요. 공원, 하천변, 산책로 어디든 좋습니다. 자연 속 걷기는 코르티솔을 낮추고 항염 효과를 높이는데 특히 효과적입니다. 6개월마다 건강검진을 받으실 때 CRP 수치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고감도 CRP 검사로 만성염증 수준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정상 수치는 1mg/L 미만입니다. 1에서 3 사이라면 중등도 염증 상태이고 3 이상이라면 높은 염증 상태입니다. 이 수치를 목표로 삼아 생활 습관 개선 효과를 직접 확인하세요. 6개월간 항염 루틴을 실천한 후 다시 검사를 받아보시면 수치가 달라진 것을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4가지 파트에 걸쳐 만성염증 관리의 모든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파트 1에서는 만성염증이 심혈관 질환, 당뇨, 치매, 암의 공통 뿌리이며 만성피로, 체중 증가, 관절 통증, 소화, 장애, 피부 트러블, 잦은 감기, CRP 수치 상승이 경고 신호임을 말씀드렸습니다. 파트 2에서는 규칙적인 운동, 복부 지방 줄이기, 충분한 수면, 스트레스 해소, 금연, 절주, 장 건강 관리로 만성염증을 줄이는 7가지 습관을 말씀드렸습니다. 파트 3에서는 강황, 생강 등 푸른 생선, 올리브 오일, 베리류, 녹색잎채소, 녹차로 항염 식단을 구성하고 트랜스 지방, 설탕, 가공식품을 줄이는 전략을 말씀드렸습니다. 파트 4에서는 아침 레몬물과 귀리죽, 점심 채소 위주 식단, 저녁 생강차와 명상으로 이루어지는 항염 하루 루틴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후 딱 1가지만 바로 실천해주세요. 오늘 저녁 요리할 때 강황 가루 반 스푼을 넣어보세요. 카레 요리가 아니어도 됩니다. 된장찌개에도 나물 무침에도 넣을 수 있습니다. 그 반 스푼이 몸속 불을 끄는 시작입니다. 만성염증은 침묵 속에서 몸을 망가뜨립니다. 하지만 올바른 식단과 생활 습관으로 충분히 줄일 수 있습니다. 몸속 불을 끄는 것이 건강한 노후의 가장 강력한 기반입니다. 지난 15편 혈관 건강, 16편 면역 관리, 그리고 오늘 17편 염증 관리까지 함께 해주셨습니다. 혈관을 지키고 면역을 높이고 염증을 줄이는 이 3가지가 함께 이루어질 때 진정한 건강한 노후가 가능합니다. 다음 18편에서는 지방간을 예방하는 생활 습관, 지방간 편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배우신 염증 관리와 함께 지방간을 예방하고 되돌리는 생활 습관을 강연 스타일로 정리해드릴 예정입니다. 구독하시고 알림 설정해두시면 업로드 즉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만성염증이 걱정되는 부모님이나 주변 어르신들께도 이 영상을 꼭 공유해주세요.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